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주택 시장이 연초에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된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건설사들 주머니 사장도 나빠졌다고 분석됩니다. 이 건설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빌린 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봅니다. 네. 이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고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이 지난해 돈맥경화 사태 이후에 침체가 가속화됐고요. 이제 주택 시장도 얼어붙자 건설사들도 영업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돈을 벌어도 이자도 갚기 힘든 건설사들이 늘고 있고요.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건설사들은 이제 929곳으로 이 건설업 전체의 40%를 넘겼는데요. 네네. 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라는 건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보다 이제 이자 비용이 더 많다는 의미죠. 이게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요. 돈 벌어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셈입니다. 네. 이 때문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제 잠재적 부실 상태로 보고요.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네네. 이 비중은 2018년 32.3%에서 매년 상승해서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요. 이제 전체 산업 평균이 36.4%인데 건설사는 40%를 넘겼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에 한 개 기업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업하는데 벼랑 끝, 한 개에 이제 몰렸다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 개 기업에 해당하는 건설 기업은 이제 387곳으로 이제 이마저도 전체 중 18.7%에 해당합니다. 네네. 경기가 나빠지면서 뭐 다들 어렵겠지만 이 건설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좀 더 힘든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도 한 개 기업은 대기업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중소기업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업황 둔화의 한기가 이제 주변에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죠. 예. 한 개 기업에 해당하는 건설 대기업은 2020년 46개, 지난해는 54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2020년 259개에서 지난해는 333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사들의 네. 그 수익성 지표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이 빚을 더 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인데요.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은 2018년 6.2%에서 2019년에 5.6%까지 내렸는데요.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에는 6%까지 올랐는데 지난해 4.5%대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건설업계의 부채 비율은 14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제 투자와 부채를 늘려왔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비용이 상당히 커지면서 전반적인 부실 위험이 또 확대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줬고요. 네. 이 건설사들이 그래도 그 네. 빚을 갚으려면 뭐 어떻게든 자금을 구하기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 자금 자체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맥경화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한번 PF에서 돈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 창구를 뚫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PCBO라는 것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PCBO가 뭐죠? 이게 PCBO가 말 그대로 채권담보부 증권입니다.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 채권들을 묶어서 이제 담보로 한 다음에 유동화증권을 또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인데요. 네. 이게 기업들이 혼자서는 독자적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하기가 힘드니까
공동으로 묶어서 이제 신용보증 기금에서 신용 보강을 한 뒤에 네. 이제 리스크를 낮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 건설사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PCBO 발행액이 올해 4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SK 에코플랜트를 비롯한 14개 건설사가 이달 27일 PCBO를 발행해서 이제 1,047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네. 이 대기업인 SK 에코플랜트의 PCBO 발행은 올해 들어 처음이었는데 이 동문건설은 2차례, 계룡 종합건설은 3차례 발행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PCBO 발행을 살펴보면 2월과 3월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나타나다가 주로 이후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4분기 들어서 다시 대형사들까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건설사들의 PCBO 발행액은 7월과 8월에는 100억 원 아래였는데 네. 10월과 11월에 1천억 원이 넘는 PCBO를 조달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유독 좀 4분기에 채권 네. 담보보증권 발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연말이 접어들면서 이제 건설업계의 자금 사정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에 건설사들의 공사 대금 수금과 자금 조달 지수가 각각 81.1과 71.6이었거든요. 이게 모두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100을 크게 밑돌수록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신용평가 업계에서도 건설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이제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이제 PF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제 시장의 최대 이슈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는 건설업계 위기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휩쓴 중국 디지털 가전제품. 이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수 기업들이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는데 올해에는 특히 중국산 바람이 거셌다고요.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작이 되고요. 보통 11월 말에서 연말까지 쭉 이어지죠. 1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고 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 시즌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미국이나 뭐 해외 기업들 할인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류 등을 이제 할인해서 사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에서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네. 하지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에서도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가성비를 장착한 중국산 전자제품이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 이제 중국 제품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티몬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인 이달 20일에서 26일 직구 거래액은 이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이제 180% 늘었습니다. 네네. 이 점차적으로 소비는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이제 가전 디지털 거래액이 319% 증가해서 네네.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다음에 출산, 유아, 아동이 152%였는데 대륙의 실수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이제 중국산 가전 디지털 제품의 공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1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앞세운 레노버 태블릿이 이달에만 50억 원어치가 판매되면서 거래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어 에어팟 프로 2세대, QCY 이어폰, 샤오미 드리미 무선 청소기, 파나소닉 안마 의자가 2에서 4위에 포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톱 5 중에 3개가 중국산 제품인 것이죠. 네. 근데 그리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열풍 네.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남성 소비자들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의류 등 제품을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남성의 구매 비중이 높았어요. 이 패션 잡화가 인기를 끈 지난해의 경우에 이제 여성의 구매 비중이 52%로 이제 남성의 48%보다 높았는데요. 네. 올해는 남성이 70%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 아까 티몬 이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중국발 직구의 증가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예. 위메프가 이달 한 달간 지역별 직구 매출 증가율을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무려 800%였어요. 9배 뛰었네요. 예, 미국, 유럽 136%를 압도를 했고요. 네. 11번가의 경우에 이제 태블릿 게임 카테고리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27배 증가를 했는데 레노버 태블릿의 인기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업계에서는 최근에 가성비로 유명한 중국산 가전 디지털 제품의 신제품이 이제 쏟아진 영향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시장에서 중국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 물류센터 짓는다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제 중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이죠.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잠재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그 온라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거점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배송기간 단축과 무료 배송 등에 나섰는데요. 내년에는 아예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장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에 지난해 11월 한국 전용 고객 센터를 차렸고요.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광고에도 나섰고요. 네. 이달 열린 이제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배송은 지금 CJ 대한통운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물동량은 올해 3분기 이제 904만 상자로 2.6배가 늘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차라리 우리나라에 그냥 물류센터를 세워버리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알리익스프레스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이제 네.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쿠팡이 1등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 공세가 쿠팡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작년 기준 이제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24.5%로 가장 높았고요. 네이버 쇼핑 23.3%, 신세계그룹의 스타컴, G마켓, 옥션 합산해서 10%, 11번가 7%등 순입니다. 쿠팡은 올해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가 유력한데요. 예. 하지만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약진이 상당히 위험 요소로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앱 사용자는 작년 10월 297만 명에서 올해 10월 613만 명으로 급속하게 늘었어요. 이 우리나라의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 한국인 수는 이미 지금 G마켓도 넘어섰고요. 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업체와 이제 우리나라 업체 이커머스 대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